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국내 농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L 전주 KCC 대 울산 모비스 경기입니다. 전주 KCC는 지난 창원 LG전에서는 62대 69로 패하였는데 송교창과 김지환 등 30점을 합작할 수 있는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정현과 라거나가 중심을 잘 잡고 있고 김상규와 유현준 등이 주전 라인업에서 제 몫을 하기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진욱과 이근희 등 젊은 백코트 자원들도 충분히 출전 시간을 가져가기에 체력 안배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지난 서울 SK전에서 88대 77로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리그 선두인 KT 상대로 20점의 리드를 잡고 있었고 SK 원정에서도 3쿼터까지는 전혀 밀리지 않는 등 달라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두터운 스쿼드를 보유한 팀이기에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적고 팀을 이끄는 베테랑들도 든든한 상황이며 토마스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것도 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전주 KCC는 지난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1쿼터와 2쿼터의 11득점에 그쳤는데 팀의 핵심이었던 김상규와 이정현이 부진했고 라거나가 분전했지만 마레이에 비해 영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점슛과 3점슛 모두 말을 듣지 않아 그대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며 패배하였습니다. 전주 KCC로서는 현재 이정현과 라거나, 김상규를 제외한 다른 포지션에서의 득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공격이 이정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정창현과 이근희가 어느 정도 득점 지원을 가져가고 있지만 유현준, 유병훈, 이진욱 등의 득점 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는 등 로테이션에 적극적이지 않은 전주 KCC인데 결국 주전 선수들의 폼이 올라와야 분위기와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울산 모비스는 지난 서울 SK 원정에서 외곽 슛 부분에서는 52%의 성공률을 보이며 앞섰지만 턴오버 12개를 기록한 모비스는 서울 SK에게 속공을 쉽게 허용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라션 토마스가 17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함지훈과 얼클락이 고전하면서 인사이드 진이 열세였던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가드진인 김국찬이 12득점 4리바운드, 서명진 13득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보였기에 전주 KCC를 상대하는 이번 경기에서 모비스의 젊은 가드진의 폼이 올라온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포지션에서 득점을 가져가는 모비스는 고른 득점 분포를 통해 경기를 운영할 수 있어 보이는데 전주 KCC가 인사이드 득점 비중은 높지만 디펜스가 강한 팀이 아닌 만큼 모비스 인사이드진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도 모비스는 라션 토마스가 꾸준히 활약하고 있고 가드진인 이우석과 서명진의 폼이 올라와 있어 김국찬과 함께 외곽슛과 돌파를 통해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전주 KCC는 지난 LG전 이후 휴식일이 짧았기에 주축 선수들이 경기 초반 다소 몸이 무거울 수 있어 보이는데 라거나 김상규, 이정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인 걸 고려해본다면 이번 경기에서 분명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양팀 올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지난 맞대결과 달리 모비스는 현재 조직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특히 외국인 용병인 라션 토마스가 큰 기복을 보이지 않아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득점이 가능한 모비스가 경기를 잡아낼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울산 모비스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WKBL KB스타즈 대 신한은행 경기입니다. KB스타즈는 지난 삼성생명전에서 83대 60으로 승리하며 우리은행전 1패를 제외하고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전 라인업에서 최희진이 부상을 당하며 로스터에서 빠져있고 박지수와 강희슬도 부상을 안고 있지만 감독이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잘 조절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이은과 엄서희 등 어린 선수들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베테랑 여민아가 돌아오며 수비력이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하나원 큐전에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14점을 내주는 등 고전했지만 후반 외곽포가 터지며 90대 64로 승리하였습니다. 특히 강계리는 3점슛 3개를 포함해 20득점의 커리어 하이 경기를 하며 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유승희가 어시스트와 리바운드 등 기록지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희가 탄탄한 체구를 앞세워 골밑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도 팀에게는 큰 힘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KB스타즈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연습 게임하듯 몸을 풀며 어렵지 않게 승리하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단 16분밖에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주전 선수들의 기용 시간을 줄이고 벤치 자원 위주의 경기 운영을 이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환상의 호흡을 맞춰가며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쿼터와 2쿼터까지는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나타냈지만 3쿼터에 17대 6으로 승기를 잡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이나 야투 싸움 등 모든 지표에서 압승을 기록하였고 팀원 간의 호흡이 매우 잘 맞았기에 공격 전개나 지역 수비 과정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신한은행은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3연패 이후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1쿼터만 하더라도 하나원큐의 수비에 발이 꽁꽁 묶이게 되어 지속적으로 외곽을 노렸지만 야투까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9점 차의 리드권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2쿼터에 들어 강계리 선수의 외곽 야투가 터지면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고 강계리 선수에게 수비가 몰렸을 때를 노려 김단비 선수가 중앙 돌파를 통해 15득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김단비, 유승희 선수가 리바운드 싸움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얻어낸 볼을 다른 선수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었고 이로 인해 모든 선수들이 적절한 득점을 이루어내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승 과정에서 쿼터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결국 리바운드에서 경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한은행이 김단비, 유승희 선수가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싸움에 참여하며 많은 공격권을 따내고 있지만 박지수 선수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KB스타즈는 득점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해 있으며 여기에 더해 서브 자원들의 지원까지 좋아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강계리 정도를 제외하면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 적극성을 잃었기에 김단비의 의존도가 높아질 신한은행이 후반 들어 체력 문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출전 시간을 관리받으며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강희슬과 박지수가 경기를 지배할 KB스타즈가 점수차를 벌려가며 홈에서 손쉽게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KB스타즈 일반승 혹은 마엔승까지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 국내 농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